마찰 계수란 두 표면이 마찰되는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인데 추가 높이 올라갈수록 마찰 계수가 낮아 더 미끄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먼저 물기가 없는 아스팔트 도로의 마찰 계수는 어느 정도일까요? 자, 실험 시작. 물기가 전혀 없는 아스팔트 도로의 마찰 계수는 85 정도. 다음은 물기가 없는 도로 표시선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우선 물기가 없는 것을 손으로 확인한 뒤 측정 시작. 과연 그 결과는 마찰 계수 80 정도로 물기가 없을 때는 아스팔트 도로와 미끄러짐 정도가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물기가 있을 때는 얼마나 미끄러울까요? 다시 아스팔트 도로에 물을 충분히 뿌리고 실험 시작. 전에 비해 확실히 높이 올라가는 눈금. 측정 결과 50으로 아스팔트 도로도 훨씬 미끄러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페인트로 칠한 도로 표시선에 물을 뿌려 미끄러짐 정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실험 시작. 결과는 마찰 계수 20. 같은 도로 표시선이지만 물기가 없을 때 마찰 계수가 80이었던 것에 반해 무려 4분의 1로 감소했는데요. 그렇다면 마찰 계수 20 정도의 젖은 도로 표시선은 과연 얼마나 위험한 것일까요? 안전장비를 착용한 스턴트맨이 주의하지 않고 걷는 상황을 가정해 눈을 가리고 도로 표시선 위를 걸어보겠습니다. 먼저 살소차를 동원해 도로에 충분히 물을 뿌렸습니다. 자, 출발. 살짝 주춤하는 스턴트맨. 그리고는 몇 발자국 못 가 발이 쭉 미끄러지고 맙니다. 자, 출발. 야, 신발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야. 이번엔 아예 크게 휘청하며 넘어질 뻔하는 모습까지 아찔합니다. 이렇듯 물에 젖은 도로 표시선을 지날 경우 누구나 사고를 당할 수 있을 만큼 미끄럽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도로 가장자리로 달리는 자전거의 경우는 얼마나 위험할까요? 하겠죠. 다시 도로에 물을 뿌린 후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물에 젖은 아스팔트 도로에서의 제동거리는 어느 정도일까요? 정지선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스턴트맨. 브레이크를 건 순간부터 약 2m 정도 더 미끄러진 후에 완전히 정지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로 표시선에서의 제동거리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전과 동일한 속도로 달리는 자전거. 그리고 정확하게 정지선에서 브레이크를 걸었지만 한참을 미끄러지는데 방향을 잡지 못하고 결국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 이미 바퀴는 멈췄지만 계속 앞으로 미끄러지는 자전거. 도로 표시선을 벗어나기 위해 방향을 꺾는 순간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고 맙니다. 이렇듯 물기가 있는 도로 표시선은 미끄러워 굉장히 위험한 곳으로 돌변하는데요. 그렇다면 페인트 칠이 된 도로는 왜 이렇게 미끄러운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수막 현상 때문입니다. 수막 현상이란 도로에 물이 덮여 있어 자동차의 타이어가 직접적으로 도로에 닿지 못해 순간적으로 미끄러지는 상황을 이루는 용어인데요. 사람이 물에 젖은 도로 표시선 위를 걸을 때도 이와 같은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페인트 칠이 돼 있지 않은 아스팔트 도로의 경우 미세한 홈이나 있고 거칠기 때문에 물에 젖지 않는 면이 남아있지만 도로 표시선은 페인트로 홈을 메워 표면이 매끈해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때 물에 젖으면 완벽한 수막이 만들어져 마찰력이 크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 표시선에서의 미끄러짐 사고율을 높이는 요소가 또 있으니 그것은 바로 신발. 자동차의 타이어와 같이 사람의 신발도 바닥과의 마찰력을 높여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발도 바닥에 주름이 많지 않으면 젖어 있는 페인트 노면에서 미끄러지기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여름에 많이 신는 신발 중에 바닥 재질 자체가 미끄러운 경우가 있어 사고 위험을 더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미끄럼 방지제가 첨가된 도로용 페인트를 칠하고 있지만
육안으로 구분하기는 어려워 길이 젖었을 때는 무조건 주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자, 그럼 도로 표시선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요즘처럼 비가 자주 내리는 때는 비 온 다음 날까지도 물이 고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해 이슬이 맺히기 쉽거나 습도가 높은 날에는 눈에 잘 보이진 않아도 도로 표시선은 젖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이때는 누구나 도로 표시선을 걸을 때 주의해야 하는데 평상시 보폭보다 2분의 1 정도 좁게 걷거나 아예 도로 표시선을 닿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더 확실한 방법은 안전한 신발을 신는 것인데요. 바닥이 좁고 굽이 있어 균형을 잡기 힘든 하이힐보다는 바닥이 안정적으로 닿는 운동화를 신도록 하고, 특히 신발 바닥에 주름이 많지 않은 신발은 마찰력이 약해 위험하므로 이처럼 바닥에 요철이 많은 신발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평소에도 잘 넘어지거나 바닥에 요철이 없어 위험한 신발을 신었다면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꼭 있어야 할 도로 표시선. 하지만 물에 젖어 있을 때는 반대로 당신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운전이란 한 사람이 세 가지의 각각 다른 동작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으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돌리고 발로 제동을 거는 삼박자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즉, 운전의 기초는 바로 주의 집중력. 그런데 요즘 운전 중에 휴대전화 사용은 물론 흡연, 심지어 차량 TV 시청 등 주의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행동을 거리낌없이 하는 운전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 교통안전국 발표에 의하면 운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는 사람들의 사고율이 정상적인 운전자에 비해 무려 3배나 높으며 전체 충돌사고의 80%는 운전자가 3초가량 전방에서 시선을 빼앗겨 주의가 산만해졌을 때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운전 중 다른 행동에 따른 교통사고도 매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그래서 넘버원에서는 얼마나 많은 운전자들이 운전 중 다른 행동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난 일주일간 출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직접 도로에 나가 관찰해 보았습니다. 이곳은 서울의 올림픽대로. 과연 차 안의 운전자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자, 두 손은 핸들에, 두 눈은 전방을 향한 채로 운전하는 모습. 참 안정돼 보이죠? 좋네요. 반면 이런 운전자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한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통화하는 모습. 이분 역시 몸을 한쪽으로 기울인 채 통화를 하는데 심지어 양손에 든 메모지와 휴대전화를 번갈아 보며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운전자도 있었는데, 아니 이 운전자는 또 뭘 하고 있는 걸까요? 핸들 위에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TV를 보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운전 중에 두 눈과 두 손을 휴대전화에 빼앗긴 운전자들이 참 많았는데 저 진짜 보기만 해도 이러는 같은 시각 동부간선 도로입니다. 이쪽은 정체가 조금 풀려서 차량들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 도로 곳곳에선 운전 중에 서슴없이 라이터로 담배에 불을 붙이며 담배를 피는 운전자들이 속속 보이고 잠깐이거든요.